평안남도 남포시의 초임교사 30명이 최근 개성의 소학교와 유치원에 파견됐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개성은 남한과 접경 지역이라 말투와 억양이 남한과 비슷한데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남한 말투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평양 인근 교사들을 파견해 아이들의 언어 습관을 북한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도입니다. 가끔씩 이제 수업을 할 때 한국 말투를 뭐 오케이, 오케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자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평안남도 교사들의 남한말 사용을 단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문제가 제기된 교사들은 해임되거나 혁명화, 강제노동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남한식으로 말하는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는 평양문화어 보호법까지 만들었는데 새해 들어 더 강력히 남한 말투 없애기에 나선 겁니다. 외래문화 통제도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청진시 곳곳에 노동자와 대학생 규찰대 등이 늘어서 반사회주의적 옷차림을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형까지 시켜가면서 한류를 차단하고자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약 처방으로서 남북한은 이제 동족이 아니다. 체제 유지에 불안을 느낀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남한 문화 차단에 고삐를 쥐며 강력한 사상 통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북한에선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실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매년 처형 인원이 1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지난 1년간 공개 처형 인원이 크게 늘어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파악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제 도쿄신문은 북한 내부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북한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인적 교류가 늘자 공개 처형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엔 중국과 국경이 맞닿은 해산 비행장에서 2만 명의 주민이 집결한 가운데 남성 7명과 여성 2명이 총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보유한 소 2,000마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산 뒤 식육 처리 후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엔 10대 청소년이 공개 처형된 사례도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남한의 드라마와 음악을 보고 듣고 친구에게 유포했단 이유에서였습니다. 북한에선 이렇게 1년간 100명이 넘는 사람이 처형당한 걸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 공개 처형을 확대해 주민 공포심을 부추겨 통제를 강화하고 한류 확산을 방지하는 걸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처형 장면을 본 북한 주민 중에는 실신하거나 불면증, 실어증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올해 초엔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2017년부터 매년 만들었지만 그동안은 비공개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살펴보니 즉결 처형부터 생체 실험까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북한의 각종 인권 침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한 1.5평 되는 정도의 30명의 여자들이 잡혀 있었어요. 그 여름이라 막 그 냄새 나고 바퀴벌레, 뭐 파리, 이 막 그냥 우글우글한 속에서 40일 동안 있는데 정부는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 500여 명이 직접 보거나 들은 사례들을 모아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3월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처형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엔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모습이 공개된 임신부가 공개 처형되는가 하면 함흥 교화소에서는 도주하다 붙잡힌 수감자의 목을 매달고 공개 총살한 뒤에 돌을 던지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신병 환자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선전 매체를 동원해 이 보고서가 모략과 날조로 일관됐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남한 말투를 쓰면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든 것 같다고요? 예, 북한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평양문화어 보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평양문화가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 표준어처럼 북한이 장려하는 북한의 표준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평양문화를 보호하는 법과 관련해서 북한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 문화어를 보호하며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를 배격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양 문화어가 아닌 언어, 쉽게 말해서 남한 말투 같은 것을 쓰면은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북한 당국이 남한 말투 사용에 이렇게 민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한류 콘텐츠의 확산 때문이겠죠.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나 영화가 유행을 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남한식 표현이나 영어식 표현이 퍼져가고 있다.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국가정보원이 2021년에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것을 보면은 북한 당국은 남친 같은 남한식 표현을 쓰지 말고 남동무라는 표현을 써라. 또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고 여보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교육을 하면서 남한식 말투와 옷차림을 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안 기자. 근데 이 단순히 계도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단속까지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자, 북한이 법까지 제정하면서 남한 말투 단속에 나서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해 9월에 실은 글을 보면은요. 언어 생활은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만이 아니라 사상 정신 상태를 반영한다. 사상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사람들이 외래어, 잡탕말을 쓰는 것을 유식한 것처럼 여긴다.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즉 언어 생활이 올바라야 사상 정신 상태도 바르게 된다는 것이죠. 남한 말투에 젖어들게 되면은 남한 문화에 빠져들게 되고 이는 결국 북한 체제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북한 당국의 위기 인식인 것 같습니다. 외부 문화를 어떻게든 차단시키려고 보니까 남한 영상물을 유입 배포하면 사형까지 시키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엄청난 법을 만든 데 이어서 남한 말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까지 만든 걸로 보이는데 이런다고 해서 과연 북한 당국이 원하는 대로 남한 문화가 차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대북 민간단체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나라나 외국 영상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단법인 통일미디어가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북한 주민 50명, 탈북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 주민들은 전화로, 탈북민들은 대면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 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남한이나 외국 영상물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49명, 98%가 그렇다고 대답을 해서 여전히 외국 영상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예, 이 대북 민간 단체들이 북한 소식 전하는 방법이요.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면 이 전파라는 게 국경에서 딱 차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범위까지는 통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중 국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중국 휴대폰 등을 통해서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문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영상물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항목도 있더라고요. 예, 이 남한이나 이 외국 영상물도 결국 북중 국경지대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남한 영상물을 보고 나니까 남한 말투를 따라하고 남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남한 옷차림을 따라하게 됐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을 보니까요. 남한 사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대답이 38명, 76%나 되는데 이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를 차단하다 보니까 일반 북한 주민들은 사실 남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남한 영상물을 보고 나니까 남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일 텐데 이게 바로 북한 당국이 기를 쓰고 외부 영상물을 차단하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외부 영상물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12월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는데요. 남한 영상물을 유포를 하면은 최대 사형까지 처하는 엄청난 법입니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단속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외국 정보를 보거나 듣는 게 더 위험해졌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외부 정보 단속에 힘을 쏟는 거는 그만큼 이 체제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우리가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거나 대북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북한한테 얼마나 압박이 될지 이 부분은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북한 내로 한류가 확산이 돼서 북한 주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게 되면은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서는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 유입이 핵무기보다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체제 변화와 관련해서 외부 정보를 어떻게 유입시킬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